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가 동의를 하게 되면 신공항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공항 부지 상공에서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환경부의 의견이 주목됩니다. 익산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익산시의회 수해특위가 시민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 특위는 침수 피해를 인재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익산시는 인재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냉동식품 제조기업인 아하식품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하식품은 오는 2022년 말까지 3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냉동식품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9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육개 시장 점유율 93%에 달하는 하림 등 7개 업체가 삼계탕용 닭의 가격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익성을 위한 담합이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고 업계는 양계농가와 업체의 생존을 위한 수급 조절이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가 동의를 하게 되면 신공항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최근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서 전투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환경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설 수락갯벌. 전투기 함대가 쏜살같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맞은편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던 민물 가마우지가 전투기 소리에 놀라 대열이 흐트러지더니 미처 피하지 못한 가마우지 한 마리가 순식간에 부딪힌 후 땅으로 떨어집니다. 군산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수락갯벌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다행히 가마우지가 전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 큰 사고는 피했지만 시민단체는 수락갯벌 창공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관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만금 일대는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12만 마리가 넘는 조류가 서식하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 충돌 위험이 높고 생태 파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군산공항보다 서쪽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이동 활주로 신공항 활주로 부위 지점하고 민물 가마우지가 하루에도 수백 개체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 경로가 완전히 겹쳐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죠.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도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조류 이동이 잦아 항공기 운항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거론돼 있습니다. 아직 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상황. 이에 대해 전북 46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부가 본안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규모의 번식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인위적으로 총을 쏘고 먹이원을 없앤다는 것이야말로 생명에 대한 착취죠. 정부는 이 멸종위기종 또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이 야생생물들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를 빼앗을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수락갯벌 보존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투기와 조류 충돌이 발생한 수락갯벌. 환경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취항 1년 동안 군산공항 안착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공항이 침체된 항공 수요에도 상당한 여객 운송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도 대비 올해 9월까지 운항 편수는 24% 증가했으며 탑승객은 87%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올 상반기 약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탑승 수속 시설 일체를 개선했고 컨베이어 벨트 신규 설치로 수화물 자동 운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에 이어 영등포구까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합니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경남 김해시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왔지만 친환경 식재료 품목 확대를 위해 군산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20여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과 40여 품목의 가공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10일 첫 공급이 이뤄집니다. 한편 시는 은평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20년 17억 8천만 원, 지난해에는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는 8개 단지 5,250세대, 미착공은 6개 단지 4,097세대에 이릅니다. 또 12개 단지 6,000세대에는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주권의 조정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가 군산으로 몰리면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산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도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활동기한이 마감되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공개 토론회를 열어 침수 피해는 인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익산시는 인재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가 마련한 중앙동 침수 피해 공개 토론회.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는 침수 피해 원인을 인재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7월 5일과 8일에 발생한 침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 자재 프로파일을 제거한 후 8월 29일 43mm의 비가 내렸음에도 침수가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우리 7월 5일과 7월 8일에 일어난 1, 2차 침수 피해는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노후 하수원 정비 사업 중에 마무리되지 않은 프로파일 구간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기는 지난 7월 6일 익산시가 진행한 우수관로 조사에서 퇴적토 적체 말고는 막힌 곳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인재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CCTV 촬영 및 기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간으로는 남쪽교회 앞 중앙시장 내 현대 한옥 라인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일부 관로에 퇴적토 적체 외에 막힌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침수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서 원 삶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인재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며 인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아쉬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하수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모든 것을 인재로 판단할 수 있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론회를 지켜본 주민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 벌써 100일을 넘기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명확한 원인 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가. 첫째로 물질적인 피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많아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침수 피해는 인재라고 강조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반면 명확하게 인재로 규정할 수 없다며 특이와 다른 입장을 보인 익산시.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 원인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만 재확인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나흘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0명이 늘어난 1347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334명, 해외 유입 13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259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7명을 비롯해 부안과 군산 3명, 완주 2명, 익산 1명 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주 모 병원 확진 사례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78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등학교와 어제 중학교에서 잇따라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1명은 자가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최근 시험 기간을 전후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안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안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동식품 제조기업인 아하식품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3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냉동식품 제조 공장이 건립되며 9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두로 대표되는 냉동식품 제조기업 아하식품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아하식품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300억 원을 들여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식품존은 입주 기업들 가운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가 입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도의 또 익산시에 먹거리도 좀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이 지역 특산물이나 이 지역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저희 연구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제품화시켜서 우리 익산시가 세계적인 식품 시장 도시로서 성장하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한번 일궈 나가보고 싶은 욕심과 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공장은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9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아하식품이 들어설 경우 식품 클러스터 전체 면적 대비 분양률은 64.4%, 분양 공고 대비 분양률은 70% 중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 원료 공급센터 등을 마련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청년식품 창업센터, 농식품 원료 공급센터, 기능성 원료은행 4개를 추가로 구축해서 기업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109곳을 유치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LH 전세 임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익산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익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LH와 46건의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보증금 20억 8천여만 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LH 전세 임대 보증금이 이른바 갭투기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전마을 피해 주민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KTNG와 농촌진흥청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KTNG와 농촌진흥청이 집단 암 발병 피해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백복인 KTNG 사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육개 시장 점유율 93%에 달하는 7개 업체가 삼계탕에 들어가는 삼계탕용 달걀 가격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수익성을 위한 담합이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업계는 양계 농가와 업체 생존을 위한 수급 조절이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현석 기자입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 음식인 삼계탕.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삼계탕용 닭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는 7개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2006년 담합을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6년 동안 삼계닭 가격을 담합한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삼계의 유통 물량을 통제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삼계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절기를 앞두곤 매주 혹은 2주 간격으로 모임을 갖고 한국육계협회 시세조사에 담합한 가격을 제출했습니다. 또 삼계로 키우는 병아리의 수를 줄여 생산 물량 자체를 줄이거나 이미 도축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물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림 78억 7,400만 원, 올품 51억 7,100만 원, 동호팜투 테이블 43억 8,900만 원 등 담합에 가담한 7개 업체에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과 담합 가담 기간을 고려해 하림과 올품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계는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생물 상품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일어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정부를 대신해 계열화 사업자에게 수급 조절과 방역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축산법 제3조와 축산계열화법 제5조를 따랐을 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육업계의 법률적 지위를 간과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 내에서 일부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생산적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한 부분들이 일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정위는 업계의 반박에 다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을 사전에 합의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계가 주장하는 법령의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지도가 존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6개 업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불복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의 수익성을 위한 담합이라는 공정위와 상품 특성상 수급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담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계. 앞으로 진행될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위기 청소년 사례 논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 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식 제공을 위해 지원단장과 분과장 등 여러 위원들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 2명이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점심급식을 12월까지 받게 됐습니다. 내년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18.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60명 모집에 1,12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3일 발표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전북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믿었지만 국회는 심사기한을 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학생 수당 도입을 공약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천 교수는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학생과 청소년은 기본소득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기본수당으로 월 평균 5만 원, 연간 6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필요 예산 1,185억 원은 도교육청의 목적 사업 축소, 교육복지 지원비 재조정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감안해 50명 미만의 산별 노조별로 모여 도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환수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일자리 국가 책임,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나흘째인 어제까지 전북선수단이 메달 42개를 획득했습니다. 메달 획득 현황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0개로 펜싱 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이나영 선수가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메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격 정우진과 육상 문혜진, 김윤서, 임채연, 태권도 유희서 선수 등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역도에서는 임병진 선수가 3관왕에 올랐고 이 밖에 씨름과 수영, 유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전북선수단은 전국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14일까지 축구와 핸드볼, 농구에서 메달을 노릴 예정입니다. 꼬꼬마 양배추 재배단지를 운영하는 군산 소형 양배추 연구 모임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올해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군산 소형 양배추 연구 모임은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해외판로 확보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농촌진흥청에서 열리는 농업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불교신도연합회가 저소득층 54가구에 가구당 200장의 연탄을 전달해 총 1,800장의 연탄을 지원했습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 전시관이 전시대를 아울러 익산의 역사와 문화, 풍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 강좌를 진행합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대윤산업이 군산 나온 이동에 1,400만 원 상당의 일회용 장갑 130박스를 기탁하며 고향 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7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